김소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잠시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인사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런 시위 처음입니다. 네, 그냥 평범한 아이 엄마 워킹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말에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서 법원 앞에 온몸을 다해 시위를 하기 위해 나온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슬픕니다. 조만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청년들이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어르신들께서는 편하게 집에서 응원해주시고 우리 손자들 잘 키우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민경우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 대리인이자 당사자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과 제도와 절차 안에서 이 투쟁을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 애국 시민들 지지를 기반으로 정말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셨던 변호사이십니다. 서국구 변호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구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결론했던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인민재판을 한 결과가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선거까지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상원, 하원, 유엔 내게 보내는 urgent petition 긴급 청원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강력히 규탄하는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긴급 청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 교포, 그분은 미국에 일찍이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태국 집회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그 재판 도중에도 한국에 왔고, 그 이후에도 왔고, 또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국 집회에 왔다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하는 절친입니다. 그분이 제가 보낸 이 urgent petition 긴급 청원을 트럼프 대통령님, 펜스 부통령님, 그리고 폼페오 장관님한테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Mr. President Donald Trump, we are here to protest the rigged election as a result of impeaching innocent President Park and mob justice. Now, we South Koreans have been suffering from critical national crisis due to rigged election manipulated by fake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공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고 인민재판한 결과 우리 한국 국민들은 엄청난 위기에 있고, 특히 부정선거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No matter what South North Korea dictates threaten us, no matter what fake news, fake counting, mob justice, rigged election threaten us, we will never stop our fighting against the rigged election. We will never stop our fighting to fre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and to step down Moon Jae-in and Kim Jong-un and to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Mr. President Donald Trump government. 아무리 남북 독재가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짜 뉴스, 가짜 선거, 부정선거, 인민재판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상대로 우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케 하는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데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들의 줄기찬 투쟁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외국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까 민경욱 의원 후보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낱낱이 다 고려했죠. 역사는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할 때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대일 교수의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보고서 내용을 다 소개했습니다. 이대일 교수의 골자는,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election data was fraudulently manipulated. 선거 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리베인 교수의 결론입니다. 그분은 그 논문 제목도 프로드,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나라에 그동안 누가 가짜 보수냐 진짜 보수냐 지혜주의자냐 몰랐는데 이번 부정선거 규탄에 나서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주의자거나 가짜 보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어제 보니까요, 여의도 연구원 이사장이 누구죠? 황교안이죠. 그런데 부정선거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 규명단체에서는 황교안과 김종인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프레이의 목마라고 하죠. 자, 이번 선거 보세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사전투표만 딱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미래통합당이 124석, 한 석 차이로 미래통합당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1대1로 비긴 것이죠. 그런데 이 본투표를 제외하고 사전투표 개표 결과만 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딱 보니까 세상에
미래통합당이 이긴 곳은 49곳에 불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98군데.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49을 50으로 잡고 198을 갖다가 200으로 잡으면 1대4. 본투표에서는 1대1로 비겼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는 1대4 더불어민주당이 4배나 많은 이석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합산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메인 누가 가지고 있나? 본투표에서 이겼던 40명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사전투표가 겹쳐지니까 단락이 번복대가 낙선됐다 이겁니다. 당선돼야 할 40명이 낙선되고 낙선돼야 할 40명이 당선되는, 그러면 그 격차가 80석이 되죠. 엄청난 부정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병 교수도 자기가 수많은 부정선거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 부정순위로 대한민국은 10번째 이번 선거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영하 교수 아시죠? 명지대학 교수.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대단한 재원입니다. 이 박영하 교수가 1000개의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모두 다 앞면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확률이 이번 사전투표 본투표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 통계학회에 해당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성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전투표, 본투표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이유가 도무지 없다. 그런데 자기가 17군데 선거구를 이렇게 조사해보는 17군데 선거구가 다 17군데 그 선거구가 모두 다 더불어당 63%, 미래통합당 37%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17개 선거구가 63대 37로 더불어당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율이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시키는 겁니까?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작이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여군, 충남 부여군에서 아까 우리 민경욱 의원께서 소개했지만은, 아니, 그 개표 참관인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아니, 보니까 1번 표가 너무 많고, 2번 표보다 1번 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개표 사무원 컴퓨터에 나와있는 그걸 보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거 개표 집계 묶음표 그건 보자. 그러니까 개표 묶음표를 보니까 그 안에 1번 표 묶음에 2번 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표하자 해가지고 재검표한 결과 엎어졌잖아요. 그럼 뭡니까? 만약에 그와 같이 개표 참관인이 용감하게 개표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를 하고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선거는 그냥 그대로 더불어당 당선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게 충남 부여군에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거입니다. 앞으로 이 부정선거 저항해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이것을 타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하나만 합니다. 대선도 물 건너가고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 모든 선거 다 하나만 합니다. 이러면 주사파 정권들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쟁탈해가지고 마음대로 연방제 개헌이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동안 박근혜 정권 때 그 놀랍게 경제성장 고용 실적들이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곤두박질 칠 겁니다. 국민들은 폭탄에 빠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대 국회 그때 총선 때는요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표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치러졌던 20대 국회 총선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공명선거를 치른 민주주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Now is the time for us to do civil obedience and the right of resistance. 이제 우리는 시민 불복종과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Without freedom of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and conservatives persecuted by Moon Jae-in government, no democracy, no rule of law.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주의자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보수자들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Without fair election, no democracy. Here in South Korea, 공명선거 없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은 오늘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바쳐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미국 교포 여러분, 전 세계 교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나까지 나라 격정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기독교 신자들에게 호소합니다. No cross, no salvation. No cross, no democracy. 십자가 없이 구원 없고 십자가 없이 민주주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번 부정선거 투쟁에 강력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 아마 도태우 변호사님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좋아하는데, 제보냈던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 비판하고 있는 후보들과 함께하고 있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변호인단의 한 분이셨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표이십니다. 도태우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마침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목이 문이 닫히고 있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대법원 멋지게 생겼죠? 그 맞은편에는 고층 아파트를 위한 분양관이 화려한 불빛을 달고 거기 분양 하우스를 보러 온 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다 아무 일 없고 화려해 보입니다.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에서 보는 것처럼 그 호화 여객선이 가라앉기 직전까지도 충돌해서 가라앉을 운명인데도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가라앉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마지막 문이 닫힐 때까지 그 다음 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내에 있는 그 교수님의 친구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지영애 교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왜 그렇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페이스북 글에 올리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이타닉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처럼 국외에서 객관적으로 한국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3, 4년간 한국이 걸어온 길과 지금 이렇게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이것이 마지막 문이라는 것을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이 닫히면 타이타닉의 그 화려함도 이 대법원도 고층 빌딩도 분양 하우스도 그 옛날의 세월로 남아있을 수 없겠죠. 미국의 리베인 교수는 20년간 401번의 선거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특히 부정선거를 통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의 압도적인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401개의 선거를 연구했습니다. 20년간 401개의 선거를 연구하고 한국을 거기에 넣었는데 이번 4.15 한국 총선을 그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자기가 부정선거 극치라고 생각하는 100%에서 상위 15%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내놓았습니다. 무려 상위 15%에 드는 수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풍부한 통계적 경험을 가지고 볼 때 그래서 국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의 이의까지 다 반영해서 4차 보고서를 오늘 내놓았는데 그 평가가 자기가 연구한 401곡 중에 상위 15% 숫자다. 너무나 이상 수치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부정선거의 의혹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배담이네 근거 없는 의혹이네 몰아붙이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함으로써만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여시 사례에서 본 것처럼 분류기 작동 자체가 노트북이 들어있는 분류기의 작동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415표를 검사했는데 너무나 이상해서 다시 목격자에 의하면 노트북을 재부팅해서 다시 해보니까 무려 100표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415표 중에 100표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분류기가 그러면 부여시에만 그 분류기가 있고 전국으로는 다른 분류기를 쓰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주문해서 비치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여시에 있는 노트북만 이상한 프로그램을 쓰고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온라인 선거 전자장비, 디지털 전자 선거장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존조치, 검증조치가 들어가서 의혹을 해명해야겠죠. 이러한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권자인 일반 선거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니까 법원이 몇 번씩이나 똑같은 이유를 들면서 잘라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공직선거법 228조에 따라서만 증거 보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228조는 후보 정당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문에서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짜둔 것처럼 여러 법원이 대구, 인천, 안양 지원 모두 서울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후보나 정당이 그럼 서버, 분류기, 개수기, 노트북에 대해서 보존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하면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받아줘야겠죠? 거기서는 법문에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처럼 거의 종이로 된 몇 개만 받아주고 디지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받아주지 않고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자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만 받아줄 거면은 공직선거법에서 잔뜩 모든 선거 개표 절차를 왜 전산화시켰습니까? 전산화는 모든 곳에 잔뜩 시켜놓고 검증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의혹 규명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소적으로 말합니다. 까보면 될 것 아냐? 몇 곳에서 수개표에서 세어보면 그러면 게임 끝이지. 각오해라 너네들.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 그 수개표 해보면 얼추 맞을 거야. 그렇게 뭔가를 아는 듯이 우리가 볼 땐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맞으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전부터 개표 이후 그 투표지들의 관리까지 한 것도 물샐 틈 없이 모든 것이 잘 엄밀하게 관리되어야만 궁극적으로 투표지 숫자를 세어보면 부정을 가릴 수 있다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전 투표지 혼자서 싣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CCTV는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많고 체육관에다 아무 시건장치도 해놓고 투표지를 마음대로 옮겨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관리부실한 건 묻지도 않고 훔쳐갔다고 결에 고발을 하는가 하면 삼립법 상자가 수십 개나 투표 보관지에 나오고 봉인이 뜯어져 있는 것이 흔적이 예사고 옛날 도장 반 파져 있고 그 위에 새로 찍혀 있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투표함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얼마든지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이 보존 조치단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진이 찍혀 올라오는데 그런데 오프라인 투표지만 세면 게임 끝이 하고 누가 따릅니까? 그렇게 하고 디지털은 검증도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거의 공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이 닫히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선거 결과를 하고도 부정선거 의혹이 이처럼 다수의 곳에서 다수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면 중국과 같이 일당 독재로 50년, 100년이 빈말이 아닌 세상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비록 소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만 살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타이타닉에 올라탄 사람들을 함께 구하고 대한민국을 살려서 마침내 이북 동포들까지 살려내야 될 숭고한 사명자들이 우리가 그 일을 해내자면 더욱 똑똑해지고 더욱 날카롭게 사태를 해명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라고 말하는 혹은 그런 생각에 영향받는 이곳 전경, 경찰, 모든 법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디지털 전자 장비에 대한 보전과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됨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법으로 마치겠습니다. 법원은 선거 전자장비 일체를 즉각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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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순서로 한양대학교 맹주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연사인 줄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첫마디는 이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 기가 막히다.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기억이 나네요. 선거 결과가 두렵고 무섭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유튜브 베이스로 VON 뉴스라는 것을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 첫날 우리 공정원에서 투표 용지 관리라든가 운송 방법이라든가 이제 영상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거 뭐가 이상하구나라는 느낌을 누구나 가졌었을 거예요. 그런데 박영화 교수님, 통계물리학자의 박영화 교수님이 투표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냈죠. 근데 이게 그래프가 노멀 정규 분포가 아니고 이상한, 진짜 처음 보는 그런 그래프가 나온 거 여러분들이 SNS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저는 유학 시절의 석사 과정을 저도 고난도의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해석한 그런 통계학자나 다름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만으로 32년간을 교실에서 강의를 했고 연구를 했고, 저의 연구 논문은 국내에 발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유수 저널 SCI라는 여기에다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박영화 교수님이 분석한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분포가 나왔어요. 그 순간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통계학자들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통계학자들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거를 하는 분들이고요. 저는 프로그램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어떻게 무슨 방법인지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 의거 나온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도 통계 잘합니다. 제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건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림이에요. 처음 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면은 이건 다른 방법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했으면 틀림없다.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이란 게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표 과정이 전산 시스템에 의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산 시스템이라는 기계라는 것은 누가 명령어를 이렇게 해라라고 주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 명령어를 짜는 것이 뭐냐?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즉각적으로 이거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조작된 것이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급히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부정 있다 팀과 없다 팀 이렇게 나눠서 토론을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있다 쪽이었거든요. 그때 민경호 의원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어정쩡한 상태였어요. 근데 나의 토론, 거기서 이 전산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세연이 가담을 했고요. 저기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을 SNS상에서 전 본 일이 없어요. 그런 논리를 들고 나온 건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전문가 입장에서는 너무나 투명하게 뻔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거예요. 전자장비 프로그램. 이 투표를 하려고 한다면은 무슨 사람이 집을 짓는다면 설계사가 필요하죠. 이 시스템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선관위에 누구 있을 겁니다.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시스템 설계자일 거예요. 시스템 그 선거법에 의하면은 인트라넷, 그러니까 내부선 가지고 좀 작동을 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불분명해요. 인터넷을 사용한 건지 인트라넷을 사용한 건지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이건 시스템 설계한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엊그제 보니까 전자 개수기가 아니라 뭐 분류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USB 포트가 4개가 꽂혀 있었고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노트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욱더 확증을 가졌습니다. 아, 이거는 프로그램 조작의 의거 된 부정선거구나. 이렇게 확증을 가졌어요. 저 아까 민경우 의원이 본인이 100표, 뭐 30표, 세 사람이 똑같이 받았다. 이거는 인위적인 어떤 그 표 빼기, 표 더하기 이런 거 갖고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프로그램 갖고 한 거 아닐 걸로 봅니다. 그런데 백지가 하얀 게 1번으로 읽혔다든가 2번을 찍었는데 1번으로 읽혔다든가 이것은 프로그램 명령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거기 그 대표에 참관했던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백 표 작업을 해서 다 맞춰봤는데 무슨 놈의 부정선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이거 조작된 수치는 화면에 안 나타내거든요. 그 데이터는 바로 메인 서버, 그게 뭐 선관위에 있을지 어디 뭐 다른 곳에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메인 서버로 또 데이터 전송이 바로 되고 끝이에요. 그러면 화면에 또 수작업을 했다는 사람들이 보는 화면에 나타나는 건 뭐냐? 그건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의거 나타난 정상적인 수치예요. 그거 딱 맞춰보고서 맞았다, 이상 없다, 이거거든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수치는 가짜예요. 조작된 수치 아닙니다. 그것은 조작된 수치는 메인 서버로 바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와 같은 부정의 개연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접근하는, 이거 밝히려고 하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프로그램 얘기를 들고 나오기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 뭐 사인한 게 다르다든가 뭐 테이프가 띄어졌다든가 뭐 항이 바뀌었다든가 뭐 등등 이런 거였었어요. 이건 법적인 소송이 걸렸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증명하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죠. 저쪽에서 다 대비해놓고서 그 대꾸 대비해놓고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그거 첫째로 우리가 제가 표현하기를 하드 우월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첫 번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걸 밝히는 것, 통계 학문적인 접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지금 제가 제시했던 전산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오프라인 선거를 우리가 직접 가서 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저는 전선상에서 온라인 선거가 또 있었다, 두 번의 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두 번의 온라인 선거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심만, 개연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분류기인가 거기에서 증거, 아까도 봤습니다. 증거 한 거 딱 보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내가 주장했던 온라인 선거 이것이 있었다라는 확증이 더 오늘 섰어요.
아까 민경호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초서 나간 것, 표 빼기입니다. 표 빼기. 이번 표 빼기. 그런데, 2번 표가 1번 표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 표가 1번 표로 가고, 이런 표 더하는데, 이와 같이 2번 표가 1번으로 가고, 공표가 1번으로 간, 이것은 프로그램의 온라인 선거 조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분류기에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그 데이터가 메인 서버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이길 만큼 조작한 건가요? 그 상태에서는 그건 모르죠. 진짜 이길 만큼 조작한 건가? 이건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메인 서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 이기게 만들어야 돼. 이기게 만들어야 돼. 또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야죠. 그래서 프로그램 2개가 작동을 시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 도태우 변호사님 굉장히 저하고 긴밀하게 이제 토의를 하고 있어요. 뭐를? 법 소송이 걸렸을 때 증거 문제예요. 증거요. 투표용지 물론 증거죠. 직접적인 증거죠. 그런데 또 보전 신청을 한 것 중에 그거는 하라고 했지만 전자장비 내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하고 로그데이터 보전 신청하라고 제가 이제 충고를 했던 거예요. 이 2개 각하했어요. 왜일까요? 이거는 손을 대서 조작을 다시 원칙에 바뀌어놔서 그걸 재현시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또 다른 증거거든요. 그리고 IT 시대 때 증거라는 게 뭡니까? IT 시대 이전에 투표용지라든가 투표함 이것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IT 시대 때 증거라는 건 당연히 전자장비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당장 프로그램과 전자장비 이거 내놓으세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당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손을 대도 또 다른 증거가 나와요. 전문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조작해보세요. 다 밝혀내. 그것은 다 밝혀내. 투표용지 바꾸는 거 못 밝힐 수 있어요. 그래봤자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이제는 전자시대 때 무슨 아나로그식 그 사고방식 갖고 하는 줄 알아요? 프로그램 2가지 내놓으시고요. 전자장비 없애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공명선거 정치 총연합회 서양기 공동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랑 합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양기 공명선거 정치연합회 공동대표입니다. 네, 여러분, 뱀이 뒷걸음 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번 4.15 총선 재검표를 실시하면 많은 증거들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을 전면 무효화해야 합니다. 1일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4.15 총선을 전면 무효화! 네. 지금 SBS, MBN, YTN에서 민경호 의원께서 지금 6장의 당일 투표지가 6장 흔들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고발해서 지금 의정부 지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그리스의 체력 단련장에서 훔쳐갔다고 합니다. 체력 단련장에 있었던 가방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가방은 사전 투표지, 관외 투표지가 담겨있는 가방입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에서도 사전 투표할 때 관외 남양주에서 지방, 부산, 대구, 광주, 전라, 강원, 제주도 어디 보내려면 관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남양주나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편지 봉투에 담겨서 보내고 담기 편리하게, 이동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 가방에 담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그 천 가방에 4월 15일 본투표 찬양 투표지를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투표용지가 몇만 장이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것이 그게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4월 15일 투표하고 나서는 자녀분은 그대로 봉인하여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선관위의 창구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틀렸다 하니까 다시 선관위에서는 말하기를, 그럼 구리시 지역구 선관위 창구에서 보관되었던 것을 훔쳐왔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구리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남양주에서도 사전 투표 개표하는 장소에서 본투표 QR코드가 없고 번호표가 있는 것은 본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없는 본투표지가 아주 대량으로 나오는 곳에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표를 하지 않은 무효표가 빈 공간이 된 투표용지가 많습니까? 했더니 개표 사무원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알바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투표는 우리 국민이 하고 개표는 알바생 중국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역구 선관위에서도 중국인이 중립적이어서 어느 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중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 명 한 명의 주권을 개표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또한 선관위에서는 조작이 아니라고 발버둥 치지만 조작한 것이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걸 알고 계시죠? 그 대표적으로 선관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분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정도 되어 있고 좌우로 되어 있는 투표지 분류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개수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부여에서는 재검표했더니 당락이 바뀐 걸 아시죠? 그런데 부여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로구 황교안 지역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개표기인데 분류기로 말한 그 분류기에서 황교안 후보가 2번 착착착착 들어가다가 한 10장 정도, 15장 정도 들어가면 다시 무효표 정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거를 촬영을 했어요. 종로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양시 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양시 을에서는
홍정민, 고양시 병입니다. 홍정민 후보가 당선됐는데 민주당 홍정민 후보의 표에게 무효표가 들어가는 것을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분류기라고 하는데 분류가 안 돼서 종로구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무효표로 가고 고양시에서는 홍정민 후보가 무효표가 들어가고 또한 성북구에서는 대표기를 보니까 컴퓨터도 들어갔고 외장 하드 메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4개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전자 개표기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자 개표기인데 전자 개표기라고 말하지 말라. 분류기다 말하는 선관위는 거짓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은 우리 지금 동영상 많이 보셨지만 스카치 특수봉인지가 광진구에서는 사전투표 봉인지는 다 뜯겨져 있었어요. 6장, 7장 아주 다 뜯겨졌다 붙였다 하는 투표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투표함 박스 안에 반품함이라는 박스가 있는데 반품함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웠어요. 반품을 지우는데 다 못 지워서 글씨가 있습니다. 반품이라는 통에 어마어마한 그 투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개표 사무원도 너무 많다. 우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진구, 종로구, 구리시, 남양주, 파주시, 각곳, 고양시 어느 지역 한 군데 없이 경기도, 서울 모든 지역에서 투표지를 바꿔치는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컴퓨터로 전산 조작을 해놓고 스개표 행동에 다 들통나니까 투표지를 사전 투표지로 표를 예비해서 다 바꿔치는 현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권을 여러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코드를 사용해라. 우리 공명선거 쟁취연합회에서 많은 선관위에 항의를 했고 우리가 그곳에서 담당자를 만났고 개정해라 수정해라 우리들이 얼청 노력을 했었지만 그들은 묵사발했습니다. 법원에도 우리가 제소를 했었고요. QR코드의 비밀은 바코드에 비해서 600배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선거 임명부와 우리 바코드에 찍은 기표를 누가 했는지 조사를 해서 대면을 하게 되면 검은 콩 안에 하얀 콩 있는 거 누가 미래통합당 기독자의 통일당 찍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 QR코드입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묵사발되는 것이 QR코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익 제보하는 자들을 우리는 나라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 제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익 목적으로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부정 불법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공익 제보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선거 과정에 잘못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비리가 드러나는데 이것을 고발하다니요. 저 불법적인 선관위는 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것을 막아낼 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 세계 1등 국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사전투표, 관외투표 보관하는 장소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담겨진 투표지는 34,000장이었습니다. 34,000장이 관외 CCTV가 없는 그런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남양주 병지구에 국회의원이 8,000표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아까 갈기갈기 찢어진 동영상 투표지 보셨죠? 투표가 되어 있는 우체국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그 투표지, 찢어진 갈기갈기 찢어진 사전 투표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탄압되고 침묵하는 저들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4.15 총선을 무효화시켜서 다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함께합시다. 4.15 총선은 전면 무효다. 전면 무효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국민감신단 공선감의 김철영 총단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총단장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선거 국민감시단 총단장을 맡고 있는 김철영입니다. 저희가 정말 세계사에 없던 이런 부정선거에 가장 최종점에 서 있습니다. 앞에 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하나 정당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당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국민의 뜻을 다 담아서 국회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정당의 힘을 들여서 대한민국의 입법 정치를 한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 그 정당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한 사람은 하나의 정당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정당을 선택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2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중요하고 정당은 어떠냐? 잘못된 건 정당이 취소되는 사연이 들어갑니다. 정당원들을 한 사람이 2명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정당은 정당 취소입니다. 중앙선거관장이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통합당도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이건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5,748명을 채워서 정당에 순서를 등록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5,700명밖에 되지 않는 정당원이 930만 표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난 4.15 총선은 4,300만의 유권자, 4,380만, 4,400만 유권자의 비례대표제에 투표한 사람이 3,000만이었습니다. 3,000만 중에 미래통합당에 940만 명이 투표를 했고, 그리고 바로 더불어시민당 5,700명밖에 안 되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그 정당에다가
930만 명을 찍었다. 930만 명이 찍었다.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죠. 정당법을 정명으로 어긴 선관위가 바로 정당도 어겼지만 그 정당을 지도하고 감독한 선거에 관한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업무 방해를 하고 권력 남용을 해서 바로 정당법 위반 대한민국의 5,700명의 정당원을 일주일 만에 930만 명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적을 만드는 정당입니다. 이번 선거가 4.15 선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4.15 총선에서 이 엄청난 불법, 이 사기, 비례대표제까지도 철저히 사겨버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허경영 정당은 88만이 돈까지 내서 만든 정당입니다. 88만이 20만 밖에 안 나왔습니다. 돈 낸 사람이 20만 명밖에 자기 당에다 투표를 안 했다. 그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또 조원진당, 자, 조원진당 우리 공화당은 어떠냐? 100만 당원인데, 그것도 책임당원인데 20만 밖에 찍지 않았다. 가능한 수치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바로 기독교 자유통일당은 4년 전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당이 77만이 투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광화문에서 1000만 기독교 신자가 거의 다 모여서 태극기를 들었는데 그 정당에 지역구는 안 내고 비례대표에만 냈는데 그 정당에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51만 4천 명이 찍었습니다. 4년 전에 77만이 찍은 정당이 1000만 신자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광화문을 울부짖었던 바로 그런 분들이 51만이 찍었다. 26만이 줄어들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철저히 비례대표제도 완전히 속였다. 전자개 표기를 못하니까 수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수개표를 쫙 했는데 바로 51만 밖에 안 나왔다. 공화당이 20만이다. 무슨 허경영당, 네? 그 배당금당, 그 배당금당에 돈을 이렇게 낸 사람이 20만 밖에 안 됐다. 철저히 이 사람들을 통계로 속이고 짓밟기 위해서 이번 선거는 철저히 모조리 숙인 겁니다. 모조리.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에 이렇게 속인 중앙선관위나 이렇게 속인 야당 국회의원들 이중대지요. 이 사람들의 뜻에 따라 그야말로 피하 식별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정당을 믿을 수가 없고 이걸 주관하는 정당을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오직 우리 국민의 힘만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만 빼고 이 피해가 선명하게 우리들한테 가르쳐준 이 축복의 순간에 불현듯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미시간대의 월터 리베인 교수, 리베인 박사가 대한민국의 선거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4차 보고서까지 냈는데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전자 투표기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으로 이 투표지 분류기는 전혀 다른 거하고 호환 통신이 안 된다고 했는데 통신이 되는 거가 무선으로 통신되는 거를 입증해 줬습니다. 전 세계에 역사가 시작된 유사일에 최고의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리베인 교수가 누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야합을 해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정보를 주고받아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렇게 야당이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이 탄핵을 했죠.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백성을 얘기해 준 사람입니다.
그 미개인 교수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의 선거가 외국 중국이라는 나라에 거쳐서 조작됐다. 그래서 선거조작위원회에서 중앙선거조작위원회에서 중국을 거쳐서 조작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 중동이라는 나라가 그 인근에 있는 나라 해킹을 통해서 투표 조작에 참여하고 그 조작을 통해서 엉뚱한 지도자를 뽑는다. 국회의원을 뽑고 또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외국에 참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간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 정의를 위해서 나설 수 있게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지금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 제2중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조작위원회죠. 이것이 모두가 합작한 이것이 100일 안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국제 정의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시야가 선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야당도 아니다. 절대로 중앙선거관리는 선거조작위원회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준 것만으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겼다고 외쳐주십시오. 4.15 총선은 무효. 한 가지만 외치고 담을 내어가겠습니다. 4.15 총선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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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